일단은 반도체가 1등일 것 같고, 반도체 역시 1등이고. 바이오주는 늘 네.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 조방원에서 이제 조선 일부 종목만. 자, 그럼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는, 시장을 지금 이끄는 중심 섹터는 좀 어디일까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가 대형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다 네. 보니까는 소부장 그 반도체 주식들이 따라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일단은 가장 큰 섹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스페이스X 관련 주식 있죠. 네. 그게 이제 상장하다 보면 기업 가치가 1,100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페이스X 관련 주식들도 상당한 거고,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로봇주 있죠. 로봇주. 네. 휴머노이드 로봇 비롯해가지고 피지컬 AI 로봇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2만 원짜리가 한 3배씩 올라간 종목이 되게 네.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5천 원짜리가 요번에 4만 8천 원까지 올라왔으니까는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조금 쉬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러니까는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좀 쉬는 편이고, 그래도 지금도 갭상승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저가권에 있는 로봇을 인수한다든가 네. 이런 개별성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적 우수한 종목, 일부 바이오 업종들 이런 것들. 여기에서 보면 협진, 요것도 그 로봇 주식인데 스몰캡인데 이틀 상한가 간 거거든요. 이틀. 네. 이 뉴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찾아보면,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반도체, 그 다음에 스페이스X 관련, 우주,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그것들은 계속 당분간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게 이제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니까는 무더기로 다 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급등했던 것들은 조금 쉬는 편이고, 새로운 종목, 저가권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는 눈여겨봐야지 되고, 스페이스 X 관련 주식들도 단기간에 아주 급등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 들어가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그게 쉬고 있을 때 어디까지 쉬고 있나 그러면 그 경우도 상당히 종목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눈여겨보고서 참고로 이제 해서, 아무튼 떨어져 있을 때 이제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개별성 있는 것들인데, 그때 요거는 폴더블 폰 있죠? 네네. 그거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급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수시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또 신기술 관련해가지고서 급등한 종목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뉴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잘 보시고서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이 아주 과열권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그러면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거든요. 엄청. 네. 그래서 잘 보시면 투자할 종목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반도체와 로봇과 우주와 이제 바이오가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라고 얘기해 주셔서, 로봇 좀 더 여쭤보면,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에 150조 원 투입하고 규제를 푼다고 했는데, 이 정책이 실제 기업들이 그러면 매출로 연결되는 시점은 좀 언제쯤으로 보시고, 그리고 정부가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반도체 관세 매기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국산 로봇 기업들이 확실한 호재가 될까요?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불편한 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이 좋은,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초도에 이제 그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 중국의 이제 저가권 있죠. 중국의 또 로봇에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기술이 이렇게 좀 시원찮았는데 지금은 엄청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렇게 봐도 기술이 엄청 뛰어나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으로 연결되려고 그러면 어쨌든 매출이 잘 팔려가지고 많이 발생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들. 네, 이건 레이모 차트죠. 그러니까는 항상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가권에는 괜찮은데 주식의 기본이 많이 올라가면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면 이제 조금 불안하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CS 2026이 아마 6일부터 9일까지인가요? 어쨌든 있는데 공개된 피지컬 AI, 올해 또 키워드 중에 하나 피지컬 AI가 될 것 같은데 피지컬 AI 기술들이 거기서 등장하는 것들이 국내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부양 좀 핵심 모멘텀이 또 될 수도 있을까요?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혹시라도 뭐 어떤 뭐 계약을 큰 계약을 체결을 했다든가 어디에 납품을 한다든가 글로벌 기업에 뭐 이렇게 부품을 납품한다든가 그러면 뭐 주가가 당장 그냥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거는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주식들도 있어요, 꽤. 그러다가 이제 모르죠. 그게 또 끝나고 나서 세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락을 하는지. 그런데 투자에 참고를 할 만은 하죠. 그게 선반영된 것들도 있고 일부. 그리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현대차 그룹의 기업 가치 재평가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현대차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에서 그 로봇을 생산해내고 그러면서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따라 보다 보면 현대차도 그래서 오늘 올라간 건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때 올라간 게 이제 그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그 기대 심리로 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반영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회장님께서 아까 전에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는 반도체와 스페이스X 관련된 우주, 로봇과 일부 바이오 종목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올해 상반기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이 중에서 뭐 유망 섹터가 더 나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섹터에서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어떤 섹터들이 좀 시장 중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은 반도체가 1등일 것 같고 반도체 역시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로봇주, 일부 스페이스X 관련 주식. 일단은 뭐 주도하는 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네,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만약에 지수가 추가 상승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그러면 개별 종목이 개별 이슈에 의해서 급등락이 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건 이제 바이오주는 늘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에 많이 올라간 거 말고 항상 새로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추격 매수 말고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메디아나 이런 것들도 다 저기잖아요. 이게 바이오인데 이것도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간 거. 여기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또 신고가를 치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니까는, 그러니까 그래프도 많이 봐야 되고, 평상시도 많이 봐야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관심 밖에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되고, 추격 매수해가지고, 그게 뭐 나쁜 뉴스는 없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이 지지선까지 오면 매수해서 천천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바이오 섹터 일부 종목 얘기해 주셔서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서 바이오 섹터가 올해 좀 주도주 상반기가 될 수 있는지 금리 인하랑 관련해서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아직 의장 지명 후보로 뭐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케빈 해시든 케빈 워시든 둘 다 이제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을 주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도 어쨌든 인하의 방향성이 좀 더 강해질 것 같지 않으신지. 아예 그거는 그 바이오주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아주 과거에 황우석 그 줄기세포 있잖아요. 그런 거가 있을 때가 주도주가 되지. 지수 자체 시가총액이 아무리 커도 그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바이오주들은 개별주란 말이에요. 개별주. 그러니까는 그냥 그 개별 기업 바이오가 호재가 나오고 그러면은 덩달아서 지난해 하반기에 테마성 있는 바이오주가 올라간 거는 저거예요. 그 비만약, 비만 치료제 관련 주식들은 그 전체적으로 테마성 있어가지고 D&D 파마텍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기업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죠. 이제 그거하고
또 그 12월 달 같은 경우 탈모 관련 주식들 있죠. 그런 경우도 이제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몇 개 종목이 이제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수를 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 역할은 못하는 거죠. 그냥 그런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테마성 있는 그 바이오주들이 같은 무리를 지어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비만이라든가 또는 탈모라든가 네. 뭐 이래가지고. 자, 그렇다면 한동안 좀 조용한, 물론 원전은 지금 오늘 좀 주가가 좀 급등하긴 했지만요. 조방어 섹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조방원에서 이제 조선 일부 종목만 그 올라갈 때는 조방원 그래가지고서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거기도 우리가 그 핵 원료 잠수함 지금 이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에 그 트럼프가 꼭 집은 회사가 하나오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하다 보면 뭐 하나 시스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요번에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 마스가가 실현이 되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배를 이렇게 건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 그거 위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조선기자재도 많이 올라가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상승해서 탈락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조방원에서 그 방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수주를 요번에 대규모 수주를 받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에 한해서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섹터 선별적으로. 전체가 가는 거는 좀 그건 아니고. 지난 것 같고. 그러니까 원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전 관련주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종목들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 종목,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기관이 사는 종목, 그것만 이제 집중해야 돼서 그래서 선별적으로 집중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원전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 선언과 AI 데이터 센터 전력 폭증이 맞물려서 이제 원전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면 지금이 원전주 투자의 제2의 전성기 초입이라 보시나 아니면 지금 원전주에 아니에요. 진입하는 건 이미 늦었나요? 그거는 이제 초입이 아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얼마에서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쌌었죠, 주가는. 2만 원에서 올라간 거예요. 2만 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초입이 아니지. 그 이슈로 해서 다 올라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종목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여기 2만 원에서 올라간 이게 거예요. 불과 작년 초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래서 미국의 원전 관련주 대표적인 회사가 몇 개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주식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뭐도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 그 주식은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닌가요? 많이 떨어졌죠. 이제 요거는 그 유상증자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원래 10불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원전 르네상스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이 전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를 뭐 설치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10불에서 55불, 60불까지 올라갔어요. 55불까지. 그런데 지금 다시 14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6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여기에서 지난해 벌은 돈, 미국 주식에서 벌은 돈 여기서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 털어놔서 지난해 이거하고 오클로라고 있는데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는 이제 150불까지 갔다가 지금 한 80불 정도 하나. 그럼 미국의 원전 관련주가 이제 고점 찍고 좀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에 예를 들면 두산에너비 같은 대장주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지금 어쨌든 주가가 뭐 살짝 고점 찍고 조정받다 다시 오늘 반등하긴 했죠. 근데 원체 좋으니까는 그 가스터빈 그 수주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이 필요한 건데 거의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유일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요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지난해 이제 하반기 있잖아요. 11월, 12월 달에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그 돈은 못 벌면서 이 전망만 좋은 거 있잖아요. 미래 기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하고 가장 SMR 관련 주식들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런 주가들이 작년에 그 미국 주식 시장에서 작년 11월, 12월 달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들도
실적이 수반이 안 되면서 테마성으로 상승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한번 이렇게 그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럼 혹시 지금 눈여겨볼 낙폭 가대주 같은 거 있으실까요? 없어요. 지금 아니면 지금 이제 지수가 이만큼 오르는데 여기 섹터 너무 안 올랐다. 좀 굉장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아,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게 네. 주식은 우리가 이제 재무학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 거고, 그렇죠. 안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외된 업종, 그리고 산업 자체가 소외된 산업, 사양산업, 그런 거는 주가가, 그러면 결국에 실적도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는 업종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단지 이제 어떤 주식들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 참고로 하냐면 지금 같이 올라갈 건데 어떤 시장 그 다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제어되어 있는 상태 있죠. 또는 단기 이슈로 해서 올라갔다가 좀 쉬고 있을 때, 그럴 때 매수해가지고 다음에 올라갈 때 투자할 때 써먹는 방법이 있지. 네. 지금은 소외되고 그런 종목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고, 단지 이제 이 기업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타이밍을 못 맞출 때가 있어요. 타이밍을,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을. 스피어라고 요즘에 엄청 많이 올라간 주식이 있거든요. 네. 그게 스페이스 X 관련 주식이에요. 지금은 이제 경고인데도 오늘 10원 오른 거로 끝났네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샀는데도 손해를 본 거예요, 여기서. 이거 올라갈 때 여기 갭상승하고 상한가 가고 이날 상한가 간 거를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의 거기 그 스페이스 X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특수 금속을 납품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데 이때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서. 네. 손절한 거, 손절.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재차 스페이스 X가 그 테마성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급등을 했던 네.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소외된 종목 있죠. 그런 건 없어요.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뭐 다 돈을 벌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지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일찍 산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올라간 것 없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100일 재간이 있나.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팔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지 여기서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너무 오래 기다릴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지도 못해요.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때그때 움직이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입장에서 장기 투자. 그래서 이제 몇 개월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우상향하는 종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이제 지금 과도하게 올랐지만은 혹시 2월 달에 신대든가 지수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찾는 거죠, 이제. 그렇게 찾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시간이 날 때는 지수가 좋을 때 있잖아요. 소외된 종목을 사면 절대로 안 올라가요. 무조건 핵심 가는 종목들. 네, 가는 종목에서 사시. 그렇다면 지금은 아까 전 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와 로봇과 우주와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가니까 그 중에서 종목을 찾아야 돼요. 찾아보는 게 좋죠. 그러고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난해 많이 올라갔잖아요. 몇 배씩 올라간 종목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이제 지난해로 넘겨버리고 올해 또 이제 많이 올라갈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투자자들이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익홀딩스가 지난해 5,000원에서 48,000원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도 10배 올라갈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5,000원에서 시작이 된 것처럼 올해도 5,000원, 10,000원에서 몇만 원 갈 종목을 우리가 찾는 게 이제 투자자가 해야지 될 일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거를 여유 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뒤져보고 찾아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올해 많이 올라갈 섹터에서 찾는 게 가장 빠르겠죠.